심장이 약하신 분들, 간이 작으신 분들 나가라고는 안 하겠어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보세요. 지금부터 아마도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2026년 새해맞이 신년 특집 나의 불행 배틀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프닝을 약간 좀 자극적으로 불행 배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진짜예요. 오늘 영상은 나는 어쩌다가 이런 몸을 갖고 살게 되었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환경적인 걸 떠나서 그냥 신체로만 국한하면 이승국이란 인간의 몸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그냥 저만 알고 보통 지나가는 편이긴 한데 한 번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갖고 그냥 냅다 생각난 김에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신년부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좋은 말 하고 희망찬 긍정적인 덕담 나누기도 지금 부족한 시간에 첫 주부터 이런 걸 하고 있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들어주시면 왜 이러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승국의 몸 굉장히 흥미로워요.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삶의 어떤 순간에 저한테 그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나는 약간 신에게 궁금한 적이 있었어. 너는 왜 이렇게 그런 성격을 갖고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데 몸은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걸까? 왜 그 두 개가 이렇게 안 맞게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20대부터 안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이 모든 여정은 20대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 저의 첫 부상 1990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 한국 나이로 5살, 그리고 만 나이로 3살 정도 됐을 때요. 제가 굉장히 천장 높은 건물들 있잖아요. 일반 건물보다 천장이 높은 곳들, 거기 2층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래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어갖고 아스팔트 바닥이었어요. 그나마 운 좋게 머리부터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겠죠. 턱뼈 양쪽 다 골절, 입술과 잇몸 찢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너무 어리니까 마취를 하는 게 위험했대요. 그때 지금 같은 의학이 아닐 테니까 얘가 안 깨어날 위험이 있고 마취하는 게 맞는지 검사를 하자니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시간을 마취 안 하고 생사를 꼬매면서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 첫 정말 강렬한 부상 중에 하나. 근데 이게 부상의 삶의 시작이었다. 실제로 이 이후로도 정말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 교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제 만 3살에 이미 얻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훑어갈 이력들은 짜잘한 그런 거 말고 큰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를 한 거예요. 진짜 이걸 훑는 이유가 있으니까 참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턱이 부러지고 좀 몇 년 정도는 그래도 몸을 조심하고 살았나 봐요. 제 기억에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95, 6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이로 10살에서 11살, 만으로는 8살에서 10살 정도겠죠. 놀이터에서 노는데 옛날에는 돌로 만든 미끄럼틀이 있었거든요. 그걸 타고 노는데 거기에 철인지 돌인지 삐죽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 놀다가 저 그때 반바지 입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생살이 이거를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이 종아리가. 정말 운 좋게 그게 병원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이미 이 정도 나이에 큰 골절상 하나와 찢어지는 부상을 한번 경험해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97년 8년 정도?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나이에요. 싸우다가 넘어지면서 멀쩡한 의자에 이마를 부딪히고 이마가 찢어집니다. 이번엔. 여기 아직도 흉터 있어요. 역시 봉합수술 바로 하고요. 그리고 요 즈음 같은 기간 98년으로 기억해요. 이건 제가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친구들이랑 학예회 준비하다가 호신술 시연을 준비하다가 실제 시연 때도 아니고 연습하다가 오바해서 넘어지다가 손목 골절, 그대로 깁스를 하고 살죠. 근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어린이 뼈는 한 다리만 붙어요. 근데 깁스를 한 게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너무 까불었는지 한 달 뒤에 깁스를 풀렀는데 뼈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더 강한 깁스로 까불고 다니지 않게 팔을 추가적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그때 이미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이런 부상들을 외과적으로 꽤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삶은 내가 조심하건 조심 안 하건 예기치 못한 부상을 줄 때도 있어요. 때는 2000년, 제가 중2 때예요. 오른쪽 무릎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성장통이다. 너무 갑작스럽게 성장이 찾아오면서 관절이 아픈 거다. 저 그때 반에서 1번, 2번 제일 키 작은 애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에게도 드디어 방학 한 번에 10cm, 20cm 크는 그 시기가 온 건가? 설레는 마음으로 일단 선생님이 하라는 그랬죠. 다리에 기부스를 해요. 왜 그런 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걸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리 전체에 기부스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 그 병원은 돌팔이에 가까운 이상한 진료를 많이 한 것으로 소문이 납니다. 주변에 그 병원에서 좀 이상한 진료 받은 사람이 꽤 있어요. 그때 몰랐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한 달 조심했죠. 아니요, 조심 안 했어요. 또 그걸 하고서 까불고 다닙니다. 결정적으로 기부스 풀기 전날 딱
하루 전날 서대문역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긴 에스컬레이터 있습니다. 맨 시작점 어딘가에서 굴러떨어져서 맨 아래까지 굴러떨어져요. 기부스를 한 채로. 그래서 진짜 만화처럼 에스컬레이터 맨 아래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사람들이 다 위에서 아래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그 길로 바로 병원에 갔는데 발목 인대가 늘어나 있었어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기부스 풀기 하루 전날 그 기부스를 미리 푼 다음에 새 기부스를 발목까지 안정시켜주는 더 두꺼운 기부스를 합니다. 말하다 보니 너무 삶이 현타 오는 저걸 많이 했네. 근데 아직 반도 안 왔다. 그렇게 중학교 어느 정도 지나요. 2003년 꽤 오래 버텼습니다. 부상 없이. 고등학교 나이까지 갔어요. 2003년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고2 나이죠. 그때 저는 영국에서 1년 보내던 시즌이었는데 거기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껑충껑충 이렇게 뛰는 동작을 하다가 무릎이 우둑 소리가 나게 착지를 잘못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또 20년 전이고 유럽은 그 당시에 시골은 더더욱이나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하듯이 호들갑 떨면서 막 엑스레이 찍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 MRI도 찍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이런 환경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 병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내가 뭐 더 아프다고 해도 너 그 정도 아니야. 끝.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난 계속 무릎이 계속 아픈데 그냥 기부스도 안 했어. 붕대 감아주고 가서 쉬어라. 무릎은 계속 아프고. 그래서 아직도 그게 어떤 증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무릎이 좀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안 좋았어요. 그런 일을 2003년에 미지의 부상을 한번 당합니다. 그리고 1년 뒤 2004년 겨울로 기억해요. 원래 나이로는 고3이지만 영국 갔다 와서 복학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2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때 다치는 철문에 손이 찧어요. 그래서 마음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계속. 그 철문에 손이 찧어서 손가락이 절단됩니다. 이 진짜 손가락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세요. 새끼손가락 길이 똑같죠? 네 번째 손가락 길이 똑같죠? 가운데 손가락 보여요? 이거 제가 뭐 조절한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아래부터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길이가 안 맞아요. 오른쪽 손가락이 좀 짧아요.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가 뜯겨 나갔어요. 철문에 껴갖고. 다행히 뼈가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뼈 바로 위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찢어져서 그때 한 2cm가 조금 안 되는 길이가 통으로 뜯겨 나갔었어요. 그래서 요 손가락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뭐 희한한 게 돼 있죠. 이게 여기가 절단되면 둘 중에 하나 수술을 해야 돼요. 손바닥에 구멍을 내서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요 위에 잘린 데가 요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메꿔지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손을 못 써. 근데 이때가 고2 겨울이었죠? 고3이 된단 말이죠. 이러고 있으면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수술을 한 게 요 아래를 이 생사를 잘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끌어올려서 잘린 면 위에 뚜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치료가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동그랗게.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감각도 다른 손가락이랑 달라요. 이런 경험을 고3 나이, 실제로는 고2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뭐다? 아직도 반도 안 왔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이 이후에는 또 부상이 한동안 없었어요. 무사히 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옛 나이로는 22살, 만으로 20살 때 우리 학교 그 밴드부, 락 동아리 보컬이었는데 가수도 아닌데 성대 결절이었어요. 발성을 제대로 못하는데 막 너무 오버하고 다니니까. 발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전 그냥 집에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삘 오면은 그냥 빽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하는 성격인데 성대결절이 오니까 너무 막 시리에 빠진 거죠. 그럼 나 이제 노래 못해?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해본 거죠. 이런 게 찾아오는구나. 좀 마일드하죠? 그래서일까요? 2008년 초인 것 같아요. 정확히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역시 2007, 8년 둘 중 하나예요. 한국 나이 23살, 만 21살 정도에 그동안 살면서 너무 몸이 이상하다 싶어서 알레르기 전문 교수님을 찾아가서 전문 검사를 해요. 그때 그 알레르기 결과 나온 걸 보고서 알레르기 전문의 교수님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냐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거의 모든 것에 크든 작든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큰 것들은 너무 반응이 커서 진짜 불편할 텐데 어떻게 살아왔냐? 저는 너무 당연하게 저는 이 몸으로밖에 안 살아봐서 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답해야만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도 하려면 일단 네가 학교를 졸업하고 와야 된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학교를 해외에서 다니고 있었으니까 약을 주겠다 하셔갖고 진짜 센 약을 아침 저녁으로 그때부터 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먹었어요. 그럼 알레르기 약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센 약들 먹으면 일단 졸리고요 되게 건조해지고 신체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운돼요. 그 상태로 한 2, 3년을 쭉 살았으니까 몸이 얼마나 좀 다른 쪽으로 약해졌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난 내 몸으로만 살아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랐죠. 추가 부상이 더 찾아옵니다. 건조해지면 목도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성대결절이 한 번 더 옵니다. 또 약물 치료 막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빠바방 큰 건들이 연달아 오기 시작하는데 2008에서 9년 사이에 두 번째 성대결절이 오잖아요. 2009년 늦은 봄 혹은 초여름이에요. 나이로는 24살, 만으로는 22살 때죠. 중국에 제가 다니는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교환학생가 있었는데 거기에 체육대회가 열린 거예요. 유학생 대표 중에 하나를
기간으로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선발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희한한 체육대회였는데 장거리 달리기를 제 기억으로 10km를 뛰었었어요. 5km 아니 10km 둘 중 하나요. 체육대회에서 애들이 다 보는데 유학생 대표로 제가 뽑혀서 난 또 잘하고 싶으니까 제가 장거리 달리기는 꽤 했거든요. 안 달린 지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몸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무리하게 좀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뛰다가 뚝 했는데 별생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걷지도 못하겠어. 너무 찌릿거려서 참다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서 MRI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골이 나가 있었어요. 축구 선수분들 가끔 하는 그 연골판 부상 뭐 이런 거 기사 날 때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 온 거예요. 난 그냥 학생인데. 그래서 그 부상당한 어느 부분, 간단히 얘기하면 연골판이라고 하는 어느 부분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아파요. 그게 2009년 여름에 제가 받은 수술이에요. 그리고 반년 뒤 2010년 목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도 저는 계속 무대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노래하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성대 결절보다 조금 더 가는 성대 폴립이라는 게 옵니다. 이건 진짜로 선생님들이나 가수분들이 걸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학생에 걸리기에는 너무 센 건데 걸렸다기보다 그 증상이 온 거죠. 성대에 혹이 생기는 건데 그때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수술은 성대를 이렇게 콕 난 부분을 잘라야 돼요. 다 떠나서 그 수술을 하면 말을 못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무건수행 저 했어요. 2, 3개월 핸드폰으로만 소통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성대 수술할 때 수술 하나 더 했다. 목이 계속 뭐만 하면 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나의 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좀 추가 검사를 해봤더니 만곡증이라는 게 있어요. 코뼈에 문제가 있는 건데 겉으로 뼈가 드러나지 않는데 안쪽에 있는 코뼈가 똑바로 만들어지지 않고 뭔가 휘어서 콧구멍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럼 막혀있으니까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당연히 목에 부담이 가겠죠. 보통 그래서 이게 휜 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주는 교정 수술을 하거든요. 이 안쪽에. 근데 저는 검사를 해봤더니 S자로 뼈가 휘어서 양쪽 구멍이 다 막혀 있었어요. 성대 수술하는 김에 요 안쪽 그 교정까지 다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거 한다고 코 매형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안에만 시원해지는 거. 근데 이걸 하면 코 안쪽을 상처내고 건드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약도 먹고 코 세척 이런 거를 해줘야 돼요. 저는 통원 치료를 할 수 없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2, 3개월 무건 수행하며 코 세척 매일 하며 염증 반응이 오지 않게 조심하며 약 때려 부으며 거기에 알레르기 약도 계속 매일 먹으며 무릎은 다친 거 수술 받은 거 재활 계속 하면서 뭐 이렇게 살았어요. 반년이 또 지납니다. 2010년 초여름이 와요. 제가 1년 만에 우리 학교 축구판에 복귀를 합니다. 1년 만에 이제 정말 재활 다 끝났다. 무릎 이제 정상 작동한다. 그 축구를 복귀한 첫날 신이 나서 재활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근육이 기능적으로 잘 붙은 경우에는 더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이 그런 거야. 너무 내가 잘 뛰는 거야. 그래서 처음 축구한 날 움직임이 좋았고 그래서 신나서 그만했어야 되는데 몇 시간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훅 하는데 허리가 뚝 이상한데? 허리가 왜 뚝이 왜 나오지? 별 생각 없이 그냥 삐끗했나 보다 해갖고 오히려 더 운동으로 이걸 더 낫게 해야지. 그래서 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일주일 뒤에 열린 한인 축구대회에 또 우리 학교 유학생 대표 중에 한 명으로 나가서 하루에 3게임을 다 뛰었어요. 근데도 허리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뭔가 내 뇌에서 발에게 명령을 내리면 0.몇 초 자꾸 반응이 느려. 뭔가 이 아래 감각이 이상해. 한국 가서 MRI를 해봤더니 허리 디스크가 그때 뚝한 게 그거였던 것 같다. 허리 디스크가 너 지금 왔다. 다행히 엄청 터져서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닌데 허리 디스크가 너 분명히 왔다 지금. 이게 다 지금 1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전 여전히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근데 지금 이거 치료받기가 좀 뭐하다. 졸업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도 근데 뭐 초기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격하게 운동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한 학기 마치고 오면 치료하자. 근데 삶은 뭐라고요? 내가 조심해도 변수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마치 운전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아직도 원인을 모르겠는데 그 한 학기 동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저도 운동 안 하고 조용히 지내다가 왔는데 그 한 학기 동안 말이 안 되게 몸이 안 좋아져요. 허리를 굽히거나 다리를 굽히는 것조차 안 될 정도로 몸이 굳어요. 이 아내가. 그리고 와서 검사를 했더니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허리 디스크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원래 오자마자 군대 가야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대 가면 너 좀 몸 큰일 난다 해서 재검 받았더니 바로 이거 군대 오면 안 되는 몸이다. 저는 그렇게 군대 면제를 받은 거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몸이다. 수술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랬고요. 허리에 칼 대는 거 아니다. 주변 많은 어른들의 의견과 그리고 제가 되게 희귀하게 다친 케이스라서 MRI상으로 보이는 폭탄 같은 몸에 비해서는 몸이 움직였거든요. 진짜 그냥 못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아프지만 움직일 수 있었고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한 선생님이 젊고 하니까 나랑 운동 재활 치료 한번 해보자. 수술하기에는 너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끌리지 않았는데 허리 수술에 대해서 걱정하시던 많은 분들을 안도시켜줬기 때문에 반타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운동치료 1년 동안 받고 그 과정에서 도수치료 계속 받고 상황 안 좋아지면 주사치료도 좀 받고 막 염증 치료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좀 간단한 허리 시술 같은 거 좀 받고 그리고 1년 뒤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아직도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진짜 내가 희귀하게 다쳤고 내 몸조차도 좀 희귀하구나. 그래서 좀 그 병원은 그만 다니고 다른 곳에 조금 더 재활한 김에 재활 시도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 이제 안 아파야 돼요. 혹은 재활 1, 2단계를 하고 너무 잘해서 4단계를 시켰더니 잘해. 확인차 3단계를 해볼까요? 네, 이건 못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몸인 거예요. 제가 어떤 순간에. 너무 답답하고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이는 들어가고 나는 그럼 수술하고 싶다. 나는 더 젊을 때 차라리 수술하고 빨리 개운해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몸 관리 잘 하겠다. 지금은 너무 아프다. 허락을 받아냈는데 막상 수술하려고 MRI 찍으니까 이제는 이거 수술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또 그 재활을 무한 반복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잖아요. 다친 몸에. 어느 날부터 굉장히 강한 역류성 식도염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버티기 위해 밥을 먹고 에너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걸 먹고 누울 수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과정에서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알레르기 치료를 좀 받았어요. 면역 치료를. 그래서 지금 좀 일상생활을 그나마 편안하게 하는 거고요. 그전엔 좀 시즌되거나 반응이 오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2015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 초에 알레르기 때문에 코 안이 너무 부어서 코살 자체가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비염 수술도 좀 받고 그렇게 저는 어느새 30대가 됩니다. 2017년에서 18년 그러니까 제가 32에서 33 만으로는 30에서 31살 정도 한 2, 3년 놓고 살다가 살짝 또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야 나 어릴 때 운동도 그렇게 좋아했고 몸 관리도 되게 하는 거 좋아했고 건강했는데 이렇게 여생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좀 몸 관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속적 관리 운동을 다시 좀 천천히 시작합니다. 필라테스도 그때 해갖고 꽤 오래 했고요. 근데 이 허리가 어쨌든 해결 안 된 상태로 이 모든 걸 하는 거니까 저는 큰 부상들 여러 개 있었는데 잔부상이 이렇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잔부상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운동하는데 갑자기 무릎이 삐끗해.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무리한 것도 아닌데 어깨, 팔꿈치, 막 발목 뭐만 하면 잔부상이 와서 좀 쉬어야 되고 뭐 정말 약골 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오랜 기간 멘탈 싸움을 하면서 좀 받아들여요. 요 정도 건강한 거에서 만족하자. 그렇게 몇 년 정도가 지납니다. 2010년 후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한 3, 4년 넉넉 잡아 4, 5년 정도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신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쌓아온 재활들이 몸을 좀 꽤나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운동도 좀 즐길 수 있는 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슬슬 본론으로 갑니다. 2023년 5월 어린이날 연휴가 되게 길었던 때가 있어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풋살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 풋살을 할 수 있는 몸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운이 나쁘게 시작한 지 10분이 안 돼서 공을 갖고 뭘 하는 신체 협응력은 떨어진 상태잖아요. 옛날 생각하면서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발 착지를 되게 이상하게 합니다. 공을 받을 때 그대로 무릎이 나가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하고서 엑스레이랑 MR을 찍었어요. 근데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 큰 부상을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이거 좀 큰 부상이다. 근데 우리 저희 동네 그 병원에서는 그냥 너무 놀란 거니까 염증 반응이랑 근육이 너무 놀란 거니까 나아질 때까지 도수치료 받고 웬만하면 목발 좀 짚고 다녀라.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근데 오히려 더 아파지는 거예요. 계속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MRI를 더 찍었어요. 제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근데 그 두 번째 MRI에서 연골이 파열된 게 발견된 거예요. 동일한 병원이었단 말이죠. 두 번 다 MRI 봐준 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그럼 방법을 알려달라. 좀 나아지고 싶으니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똑같이 뭐 하던 대로 뭐 진통제 드릴 테니까 처방받고 도수치료 받으시러 오고 목발 짚고 다니면 나아질 겁니다. 아니 연골이 이렇게 됐는데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문자 그대로는 뭐 몇 년 지났을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어요. 물론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숨국시 다친 거. 근데 그거 수술한다고 뭐 엄청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숨국시 정도 나이면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 다친 건 이제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나 30대밖에 안 됐는데 그때 직감했죠. 여러 부상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여기 계속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소개 받아서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신 병원으로 다시 진료를 하러 가요. 그리고 제가 앞서 찍었던 MRI 2개 다시 보여드렸죠. 아니 이 다리를 하고 왜 수술 안 받았냐. 바로 반응이 오고 설마 해서 제일 처음 찍었던 MRI
MRI도 드렸어요. 여기 때는 그럼 연골 파열이 없던 건가요? 그분이 보자마자 이게 연골 다친 그거예요. 첫 번째부터 찍혀 있잖아요. 내 첫 번째 다친 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쪽에서. 굉장히 좀 그때는 열이 많이 받았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수술해야 되는 무릎이다. 근데 그때 저는 수술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정이 많았거든요. 잡아놓은 것도 많고. 안스타와 함께 했던 바리오네트 행사도 그 즈음이에요. 그 일정을 일단 버티긴 해주겠다. 근데 좀 무릎이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다. 그래서 바쁜 거 다 끝나고 나서 2023년 여름 우리 나이 38세 만 36세 20대 때 했던 연골판 수술 한번 더 받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막 하죠. 여러분이 또 많이 사랑해줬던 더 커뮤니티, 그게 제가 그거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과정 중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오른쪽은 부상으로 다친 거잖아요. 왼쪽 무릎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였어요. 왼쪽 무릎도 검사를 했더니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오른쪽에 기부스라고 다치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왼쪽 위주로 하중을 실었던 것 같고 과부하가 좀 있었나 봐요. 2023년 여름에 했던 오른쪽 무릎 관절 수술 회복이 될 즈음 2024년 2월 39세 만 37세 왼쪽 무릎도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근데 외부 방송도 유튜브 가니까 힘이 많이 딸린 상태였나 봐요. 오른쪽에 비해 왼쪽 올라오는 회복 속도가 더딘 거예요.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회복이 빨리 됐으니까 여기도 그 정도 될 줄 알고 그냥 재활을 세게 하다가 덧나는 듯한 반응이 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재활에 피치를 올리는 과정으로 했다면 이번에 좀 휴식을 병행하면서 오히려 좀 더 몸을 쉬는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2024년은 운동을 세게 하지도 못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이 무릎을 조심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던 신체 기능들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 연말에 운동하다가 뜬금없이 또 어깨가 나가요. 이거는 뭐 큰 건 아닌 것 같아서 동네 병원 갔는데, 원래 같은 거 돌팔이 말고 그 병원에서는 일단 또 염증 반응 같은 거 쉬라 해서 뭐 쉬고 뭐 그러다 보니까 2025년 되고 어느덧 40살 만 38살이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허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다. 재활이고 뭐고 어느 이상 절대 못 가는 것 같다. 선생님도 어느 정도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허리 시술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합니다. 그게 작년 10월 얘기예요. 오래 달려오셨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시술해서 굉장히 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만류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설득과 우리의 토론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몸으로 계속 느끼는 바로는 수술을 해야 일단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물론 선생님은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수술하면 지금 네가 느끼는 어떤 부분보다 훨씬 나아지는 게 있을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상하는 것만큼의 드라마틱한 회복이 있지는 않을 거다. 부작용식으로 몸에 이렇게 적응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네가 느끼는 어떤 삶의 불편함은 수술을 통해 해결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저도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걸 너무 오래, 정말 2010년에 다치고서 지금까지 15년 6년을 이렇게 끌고 오면서 이 이상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허리에 건드리는 거 아니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삶에서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겪어본 바 허리 수술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은 허리를 이렇게 다쳐본 분들이 아닌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거와 함께 살아가는 거를 직접 해보지신 않은 분들이 주로 많이 말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편협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틀린 선택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해야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수술까지 했는데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약골 몸이고 허리는 여전히 뻣뻣하다. 그럼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정말 거기에 적응하고 사는 삶을 살겠죠. 미련 안 갖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허리 수술 하러 가기 전날 밤에 찍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 동안만 며칠 입원하면은 바로 일상 복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기점으로 저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살아 돌아와 있을 거예요. 일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여나 제가 한두 달 정도, 정말 상황에 따라 길게 한 반년 정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모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오른쪽 무릎 수술했을 때부터 이 모든 게 지나고 나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멋있게 짠 하고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저는 이렇게 버텨내고 있었고요.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게 저의 어떤 이상적인 그림이었는데, 또 한 번 삶은 우리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게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허리 수술까지도 지나고 올 여름 정도에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제가 못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고요. 저의 어떤 성격적인 면인데, 항상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를 봐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과 이렇게 발 맞춰가는 사람인데 너무
너무 나의 이런 것들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업로드 상황들이나 막 텐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설명이 없으니까 서로 헷갈리고 오해되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요 건강권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냥 한번 쭉 풀고, 이 수술권도 상황을 차라리 보고 드리고, 이 이후에 일이 혹시 더 생긴다면 그거를 공유 드리는 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좀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부상을 달고 살았고요. 제가 까불다가 다친 것도 많고요. 근데 또 어떤 부상은 제가 뭘 딱히 하지 않았는데 신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다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꽃다운 청춘이라고 하는 걸 누려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말하는 외모, 본인들의 신체적 전성기 가질 수가 없었어요. 물론 패션 테러리스트고 외적인 거 잘 몰라요. 근데 그와 별개로 그거에 신경을 쓰고 싶어도 나는 사실은 매일매일 내가 따로 신경 써야 되는 내 신체적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막 그런 거에 막 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다. 물론 그런 상황에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고 수술해야 될 때 수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감사한 복에 겨운 삶이 있었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운이 좋았죠. 그리고 또 부상을 당해도 제가 노력하면 크게 티를 안 낼 수 있는 신체를 타고났어요. 그런 복이라면 복이 있었죠. 그 덕분에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 인데 자기 연민적인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영상을 공개하는 가장 궁극의 이유는 전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질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 뭐 그렇게 좋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안고 살아야 되는 부상은 여전히 있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슈는 허리잖아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죽어라 발버둥 쳐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대단하게 말까지 해버린 이상 나는 더더욱 발버둥 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데 전 농담이 아니거든요. 제 실제 목표, 큰 꿈 중에 하나가 전력 질주 다시 하는 거예요. 진짜 가뿐하게 전력 질주 전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100점의 몸 이미 못 가요. 못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대적 100점, 저는 그거는 하려고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나의 20대와 30대 들어봤을 때 아깝고 억울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여생의 순간순간이라도 저는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발버둥 쳐서 기어이 건강해질 것이다. 새해 가지기 참 좋은 마음 아니에요? 2026년 수많은 미지의 영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슈의 경중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나에게는 모든 일이 언제나 중하잖아요. 저도 올해 초부터 지금 이 건으로 선언했잖아요. 발버둥 칠 거라고. 저 열심히 발버둥 칠 테니까 여러분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슈를 중하게 갖고 계시던 간에 그거에 관해서 발버둥 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응원합니다. 설사 그 시도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2027년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될 때까지 올해 버텨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혼자 머릿속으로 갖고 있었겠지만 이번엔 진짜 거의 유례 없이 여러분에게 밝히는 나의 어떤 목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삶의 시점에는 이런 걸 한 번쯤을 해야 제 삶에도 좀 변화가 다른 식으로도 크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민망하니까 앞으로 이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도 있고요. 올리고 나서 이렇게 삶을 공유하는 거 좀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관련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결정 못했어요. 삶은 미지수로 가득하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계속 반복하지만 저는 건강해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발버둥 치는 2026년 한 해 보내시길, 그래서 기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못 돌아올 거예요. 그래도 건강해지는 과정을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며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이나 진짜로 이렇게 막 제 얘기 이렇게 한 게 제 유튜브에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왜 하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때쯤에는 이 영상 올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린 거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